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1강 IoT 소개 및 네트워크 기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IoT란 무엇인가, IoT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IoT를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러면 네트워크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강의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IoT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실사례, 케이스 스타디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구현이 되었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 IoT 기술의 동향, 트렌드와 그 다음에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사물들에서 얻어지는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또는 주변 사물에 있는 센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감지된 이 데이터를 통신 기능을 갖다 부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받아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는 그런 ICT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즉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IoT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물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안 되는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 기능을 추가를 하고 부여를 해서 이것들을 최대한 연결성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떤 명령을 사용자는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IoT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얘기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서로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네트워크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란 거대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PC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들드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이외의 사물들에다가 이러한 통신 기능 등을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IoT, 즉 사물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터넷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면 1969년에 알파넷, 즉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 형태로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미 국방성에서 내부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였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군사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군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이름으로 따로 지칭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리서치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까지 약 500억 개 이상의 인터넷 노드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 노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500억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인구수를 훨씬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즘에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그죠? 수많은 직장인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한번 평균을 내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들 인터넷 접속을 합니다. 아니면 집에 오면은 자기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근데 내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 올 때도 보면은 버스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도 버스 안에서 인터넷을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 그 존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수는 평균적으로 10개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0억 인구에서 3만 곱해도 얼마죠? 예, 200억 개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물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물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전제품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가전제품 뭐가 있을까요? TV, 세탁기, 그죠?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전원 시스템,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보안 장치,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 에어컨이라든지, 그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믹서기나 면도기도 있겠고요.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모든 사물에다가 다 통신 기능을 넣어준다고 얘기를 하면 500억 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숫자란 얘기겠죠. 현재 지금 2020년까지는 4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될 때는 스마트 모바일 장치,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 SNS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접속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어 아니면은 뭐 스마트 기기들에서 보통 웹 서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웹에서 돌아다니는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웹서핑 같은 것들은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같은 그러한 웹 브라우저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인터넷의 발전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있는 1단계, 그죠? 초기 연결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정도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1990년대 이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것들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게 텍스트 기반의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텔이나 아니면은 천리안, 나우누리, 그죠? 우리는 이것들을 인터넷이라고 불렀었죠. 텍스트 기반의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터미널 형식의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있었죠. 그때는 이메일도 돈 주고 썼었습니다. 예, 결코 싸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이메일도 쓸 때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됐었고, 웹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어, 기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웹브라우저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윈도우가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없었기 때문에 MS-DOS라고 얘기하는 텍스트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웹서핑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검색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뭐 유지넷이나 고포 뭐 이런 어떤 뉴스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버 쪽에서 올려주는 텍스트만을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죠? 하지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시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의 경제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쓰고 있던 모든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디지털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이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얘기하는 이커머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디지털적인 어떤 생산과 공급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장에서의 어떤 공정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전자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통신이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오시게 되면은 3단계는 공동의 경험,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갔다가 특정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진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지식을 습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미디어 매체들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2000년대 후반을 얘기를 하죠. 초, 중반? 예, 그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접했죠. 페이스북이나 조금 옛날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은 미니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하나의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소셜미디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죠.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통신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개념들이 점점 확대되고 발전이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들은 이 강의들의 중간중간에 또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이 음성 서비스 기반으로만 통신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상 서비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3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한 세상이 도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사용을 하려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통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들어가겠고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 데이터, 사물을 한데 엮어주는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 뭐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뭐 아침에 무엇인가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뭐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커피하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먹었다는 그냥 결제만 하고 전자상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시 몇 분에 내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음식을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운동량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 열량을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나 뭐 아니면 당뇨 수치 같은 것들도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한데 모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강의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걸어 모아진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로 도출해 주는 것. 그걸 빅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 사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 지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들, 그죠? 집에서도 쓰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쓰고요. 핸드폰에 있는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버스 안에서도 그리고 차 안에서도 아니면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쓰고 수많은 인터넷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www 중 뭐 예를 들어서 google.com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해외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연결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해외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 뭘로 연결이 될까요? 땅에 매설되어 있는 광 케이블일까요? 아니면은 뭐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할까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올림픽 그죠?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우리가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 굉장히 먼 거리일 겁니다. 그럼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그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지 서로 통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서브마린 케이블 맵닷컴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색색까지의 이 선들이 전 세계에서 각각의 나라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이 하나의 예로서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군데에서 해저 광 케이블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왼쪽 편은 태안 쪽에 있는 신두리라고 얘기하는 지역이래요. 저도 여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쪽에서 해저 광 케이블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과 거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다른 동남아, 그죠? 굉장히 여러 군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 있는 그 국가들끼리 국가 안에서 각 나라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서로 통신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들이 또 이러한 해저광 케이블을 통해서 바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쯤 참고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oT 전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IoT 전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뜻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IoT로 전환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9%나 되는 사물들이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 것들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해 주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면은 뭐 옛날 에어컨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에어컨을 끄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다시 에어컨을 켜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뭐 가전제품들이 좀 기능이 좋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리모컨으로 켜짐 예약이나 꺼짐 예약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Io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IoT는 어떤 것이냐? 내가 에어컨을 끄지 않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차 깜빡했어요. 전기값 많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네트워크에 홈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에어컨을 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 버스 안에서 차량 안에서 내가 다시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은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 같은 것들을 다시 켜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연결성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서 쓰고 있는 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IoT라고 보통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만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IoT와 그 다음에 Io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물 인터넷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지능형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들을 모두 다 연결해 주게 되고 우리가 몸에 부착을 하던 갖고 다니던 우리 집 어딘가에 부착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센서들이 매일 어떠한 정보들을 보내주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세상들이 곧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이란 얘기도 좀 웃기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oT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일단 고객 경험. 여기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뭐 도어록 같은 것들을 집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버스 시간을 갖다가 조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버스를 갖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지 같은 것들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산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광산에 들어와서 채굴이나 채집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센서를 달아서 현재 건강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너무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위나 명령들을 내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요구를 만족하는 제조 및 공급이 또 필요합니다. 고객의 요구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하나 산다고 얘기를 하면 수많은 제품을 제,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올려놓고 사용자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기능들을 부여를 해서 내가 적시적소에 원할 때 내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해야 되려면은 이것들을 만드는 직원들이 생산성이 얼마큼 높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그거만큼 뭐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일만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선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뭐 밖에서 뭐 재택근무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굳이 회사까지 나오는 시간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재택근무로서 충분히 뭐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에 내려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관리 감독한다든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IP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및 활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맨날 손해만 나겠죠. 흑자를 내야지 적자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고 같은 것들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더 최적화시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류 공급, 그죠? 물류 공급 같은 경우가 아마도 재고하고 관련이 좀 있겠네요. 재고라고 얘기한 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쌓이고 나면은 덤핑, 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철이 지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제조 및 공급을 해주게 되면 물류 공급은 당연히 효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IoT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냐? 고품질 기술과 도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활용적인 애플리케이션, 어떤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사례를 접목해 봐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대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대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IoT를 갖다 도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보 운영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만들었던 거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먼저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뭔가를 갖다 좀 도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많이 또 배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IoT의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 네트워크. 그죠? 자, 기초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IoT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oT는요, 그냥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수많은 뭐 예를 들어 산업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방식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연결성만 제공을 해주면 IoT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진화들이 필요한 것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죠. 그죠? 거의 사람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화상 그 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그림을 놨는데 지속적인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걸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혁신이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모뎀이라고 얘기하는 통신기를 써서 집에서 뭐 56kbps 그러니까 56kbit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통신을 하고 있다가 또 1mbps, 10mbps, 100mbps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기가빗, 똑딱한 사이에 1기가비트 정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1기가빗 정도의 속도로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을 빼고 만약에 100메가비트나 아니면은 10메가비트 정도의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 그 망에서 그 랜선을 갖다 만약에 꽂아서 쓴다고 얘기하면 못 쓸까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아니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과는 호환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네트워크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라고 얘기를 하면 단일 PC를 사용하는 규모를 갖다가 스몰 홈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가정에서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C 한 대 정도 사용하는 규모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면 사무실 규모의 뭐 5대에서 10대 이하의 PC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을 해놓고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투 라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건물 단위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급 기업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대규모의 어떤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 규모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라든지 아니면 PC, IP폰, 스위치, 라우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디바이스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송 매체가 필요합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주황색 선들을 우리가 전송 매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치가 있고 전송 매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통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는 이 서버가 웹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웹페이지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서버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서버에 외부에서 연결하는 다른 PC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이 장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장비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는,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음성이나 일반적인 데이터나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치와 전송 매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단 장치, 엔드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종단 장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파일 서버나 이런 랩탑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프린터도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걸 많이 쓰죠. 개인용으로 집에서 쓸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지만 회사 같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써야 될 경우에는 예, 프린터에다가 어떤 IP 주소를 부여를 해서 랜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프린터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oIP 전화기, 즉 VoIP는 보이스 오버 IP라고 얘기를 해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기를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070 번호 같은 전화기들이 대부분이 인터넷 전화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텔레프레젠스 장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텔레프레젠스는 무엇이냐? 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화상 채팅, 그죠?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종단에서 끝자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단 장치에 들어갑니다. 보안 카메라라든지 모바일 휴대용 장치들, 그죠?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트워크 중계 장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종단 장치는 가장 네트워크의 끝자락에 위치한다는 얘기겠고요. 네트워크 중계 장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계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위치라고 얘기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이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IP 공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무엇이냐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패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킷. 그럼 데이터의 작은 덩어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전달이 될 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이 될 때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가장 최적의 경로,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노란색 봉투, 이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 이것을 어, 선택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장치가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우터는 원래 루트, ROUTE라고 얘기하는 경로를 갖다가 지정해주는 장비다. 그래서 라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고 얘기하는 장비들도 보안 장치로서, 중계 장치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은 네트워크의 매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선으로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쿠퍼 와이어. 여기 있는 요선입니다. 여기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랜 케이블, 랜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꼬여 있어요. 8개의 가닥이 꼬여 있어서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케이블들이 있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파이버 옵틱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섬유죠. 광섬유는 말 그대로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 정기적인 신호가 아닌 빛을 이용한 신호로 인해서 얘들을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케이블들이죠. 전기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먼 거리, 보통 100m 이상 어,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광섬유를 써주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802.11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무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네트워크의 형태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냐면은 크다 작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랜이라고 나와 있죠. 랜. 그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크다는 얘기고요. 랜은 작다는 얘기예요. 로컬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지리적 지역의 범위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구나 동 아니면 우리 동네 지역을 갖다가 짧게 봤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서울시 아니면은 부산시, 제주도, 뭐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속된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도 네트워크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작은 규모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100만 명,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규모, 대규모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수와 여러 가지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형태를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연결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형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휴대용 장치에서 뉴스나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고, 온라인 게임 많이들 하고 있죠. 그죠? 게임을 하면서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이나 텍스트를 공유하거나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모든 챕터에서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리뷰하는 형식으로 복습하는 형식으로 퀴즈를 한번 낼 텐데요. 자, 2020년까지 어느 정도의 사물이 연결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까? 500억 개겠죠? 그죠? 50억 개?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입니까?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개의 장비를 하나로 모아주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서버라고 얘기한 것은 요청된 데이터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입장의 어떤 고성능 고사양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무선 공유기입니다. 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신호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정답은 라우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제1강 IoT 소개 및 네트워크 기초 수업을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